이동영, 이상호, 신인규, 정민철 등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에 붙어먹은 스피커들이 또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발언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던데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건 쏙 빼고 이야기하고 이 당시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국힘이 민주당을 공격하듯 한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들이 왜 이러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그 후보 좀 선거운동 과정에 네. 지난번 말도 안 되는 악수 논란 가지고 그거는 진짜 장난을 친 건데 사실은 앞뒤 다 잘라갖고 편집에 그 어떻게 보면 뭐 악마의 편집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 왜곡시킨 건데 억가죠 억가. 근데 그거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또 이제 오빠 논란 이른바 그게 좀 이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저도 아쉬웠습니다. 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현장 분위기가 좋다 보면 이게 좀 오버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과를 바로 했죠. 네, 네. 깔끔하게. 바로 하셨습니다. 네. 참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쪽에서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뭐 들어가시죠. 예를 들면 네. 부산 북갑의 발전을 누가 시킬 거냐, 그다음에 누가 새로운 정치를 펼칠 거냐, 뭐 그렇죠. 이런 상식적인 그 어떤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약간의 해프닝 구설수 이거 가지고 막 계속- 판을 덮으려고 하는 거야. 네. 인물론에서 밀리니까 하정우한테 한동훈이 밀리거든. 안 돼요. 시장에서 반응이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구포시장 이런 데 가보면. 그러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예. 뭔 비전을 얘기할 수가 없어. 한동훈 후보한테 대구에서 뭘 몸 풀다가 안 되니까 기어나간 거 아니야. 그렇죠. 부산으로. 조금 더 만만해 보이는 부산으로 간 어. 거죠. 박민식이 열받을 만해.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조사에서는 박민식이 또 2등한 조사도 네. 있더라고요. 하정우가 늘 압도적으로 1등 하는데 2, 네. 3위는 뭐 한동훈이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네. 박민식이 했다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영환 현지 분위기를? 현장에서 매우 좋습니다. 예, 분위기 좋고 네.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이제 풀풀 묻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네. 여론조사하고 좀 맞춰보잖아요. 예. 그렇죠. 확실히 좋습니다. 어. 예, 밑단에서는 그게 예. 우리가 이제 적극 투표층이라고 여론조사 네. 특히 네. 이제 ARS는 대부분 다 적극 투표층과 네. 의미가 없는데 네. 전화면접 조사는 적극 투표층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60% 이하 네. 투표율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높을 때가 60%고 지방선거가 네. 대체적으로 이제 50% 중반대 이렇게 네. 투표율이 있는데 사전 네. 투표제가 정착되면서 네. 50% 중반대는 넘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50% 후반대는 6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적극 투표층을 유심히 보는데 적극 투표층은 확실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 투표 의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쪽이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이후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고 국힘 내부 분열과 자중질환 정신 못 차리는 네. 게 있어서 찍으러 가기가 그렇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식하거나 그렇죠. 집안에 누군가 주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국민의힘이 된다 이러면 문제 많죠. 시장이 헷갈릴 것 같아. 네. 시장의 반응이. 시장 개혁 조치를 지금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 등산이나 그렇죠. 갈래. 안 하고 투표 안 낚시나 하고. 갈래. 아유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 어쨌든 알아서 되겠지. 네, 약간 그렇게 이런 마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제법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음.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양양자가 네. 이제 경제로 막 치고 들으려고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반도체 네. 뭐 이런 걸로 네. 이슈화하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김영환 저- 의원님 저한테 어떤 생각이세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네. 제가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전략기획위원장 아니에요? 아니. 아, 정책이에요? 네, 정책실장이더라고요. 추미애 후보 예, 캠프. 예. 본인도 네.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대표님 모시고 다니다가 아, 네. 그 열심히 회의- 좀 하세요. 네, 좋은 정책을 많이 네.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 열심히 하는데 네. 저희 지역에서 일단 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동원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주 임무가 대표 쫓아 다니다 보니까 네. 전국을 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 후보님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별로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좋은 정책 아이템 네. 있으면 네. 그걸 좀
공약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좋은 제안을 하면 정책 좋죠. 제안 해서 왜냐하면 김영호 내주시고. 의원이 경제 분야의 탑이니까 아. 네. 본인이 탑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근데 실제 근데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6,200명에 네, 머물러 6,000명이 있고 도와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경제는 김영환. 경제는 김영 네. 아닙니다. 일사는 김영환입니다. 아, 일사는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를 빨리 네. 충북 도지사 저거 네. 신용환으로 빨리 가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거의 이제 제- 정계 은퇴 수준으로 가면 네. 김영환 유일한 김영환 의원이 그렇죠. 어? 고향이 김영환 아니야. 아. 그게 다 사람들이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일사는 김영환 TV 네, 여러분 구독 일사는. 좋아요 알람 설정 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산은 김영환 TV.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 사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경기도 최대 숙제가 뭡니까? 현안이 교통 교통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는 교통 문제 제일 심각하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출퇴근하는 힘들다. 거하고 네. 또 경기도 내에서 지역 내 횡적 교통도 네.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하철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GTX 문제가 계획은 수립돼 있는 속도가 안 나는 거. 네. 그다음에 에타 문제 때문에 지하철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인구가 1,400만이에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더 크죠. 서울도 훨씬 크죠. 네. 서울은 900만 명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 동부는 또 규제 문제. 그렇죠. 뭐 부동산 저기 관련된- 군사 네. 접경 지역 제재 그다음에 뭐죠? 저 댐의 그 한강 저희 그 총량이죠. 뭐 제한하는 거 있어요. 네. 한강 관련해서 거기 그 주변을 또 개발 못 하게 하는 수변 거. 지역. 수변 지역. 수변 지역 예, 개발.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각종 뭐 7개 8개 뭐 이렇게 중첩 그 규제가 많아요. 북부 동부 다. 네. 네. 이 문제는 중앙 정부가 해소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중앙 정부의 지금 수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지사 시절에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은 특별한 특별한 보상을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이 말씀도 하셨고 경기 북부나 동부에 뭔가 예산 지원을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중앙 정부가 이제 획기적으로 그런 규제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좀 풀 필요가 있어요. 막 네. 40년, 50년 된 규제들이 많아요. 너무 사실. 많아요. 네. 일단 저희 고양시 같은 데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네. 수정법입니다. 수정법으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전혀 못 들어옵니다. 아. 일단 공장, 음. 대학도 유치를 못 하고요. 음. 그 수도권 내에서 이전은 가능해요. 서로 이렇게 네, 네. 맞바꾸거나 이전은 가능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양시 뭐 이제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군사 보호 구역, 음. 파주도 그렇고요. 음.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개발하는데 좀 난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지역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게 5극 네. 3특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좀 자리 잡으면 음.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규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메가시티 지방에 들어서고 네, 네. 신재생 뭐 AI 쪽 뭐 이런 그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들이 막 갖춰져 생태계가 경제 변화하고. 생태계가 좀 형성이 네. 되면 수도권 문제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힘을 필요가 받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남부 쪽은 일단 이제 평택, 수원, 뭐 반도체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이쪽은 용인까지 특별법으로 통과하죠. 그거는 네, 되게. 다 이제 남부 쪽은 이제 어떤 풀었죠. 경제 개발에 있어서 원천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북부가 북부가 문제죠. 문제죠. 북부가 문제입니다. 북부가 진짜 네, 맞습니다. 어렵죠. 북부만 따로 떼어내 보면 네. 16개 이제 시도 중에 아마 꼴찌 할 겁니다. GRDP가. 맞아요. 경기 북부가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난제들 아까 네. 했던 교통 규제 문제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는 선거가 경기도 선거에 그렇죠. 사실은 난제를 풀어야 하거든. 네. 예. 일자리도 중요하고 아까 그 중에 뭐 신성장 동력 반도체를 키우는 거는 있지만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좀 드라이브 확실히 걸렸고 네. 경기도에 좀만 네. 지원하면 돼요. 사실은 어렵지 그럼요. 않아. 흐름이 잡혀 있어 이미.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통 규제 이런 문제를 풀려면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중앙 정부와 코드를 맞출 그리고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어떤 교섭력을 네. 갖춘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추미애 만한 리더가 있습니까? 경기 도지사 후보로 일단 그래서 된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된 거고 네. 말씀 한마디로도 음. 이 말이 먹혀들 만한 네.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추미애 만한 그런 어떤 중앙 정부의 네. 교섭력을 가진 네. 힘 있는 리더 무게감이 있고. 난제 네. 문제를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아마 캠페인을 전개하면
반도체 이런 부분은 그 중에 하나거든. 네. 그리고 반도체도 중앙정부가 왜 얘기해? 그렇죠. 지원을 맞습니다. 이끌어내야 아니, 돼.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받으려면. 과제들이 많아요. 네. 일단 용수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 네. 그다음에 전력 문제 해결해야 되죠. 도로 문제 해결해야 되죠. 반도체 그 클러스터 하나 성장하는데 100조짜리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풀 사람 그리고 말 한마디에 먹혀들 사람. 그렇죠. 이 그렇죠. 추미애거든요. 핵심이죠. 예, 예.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양양자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죠. 인정 못 받아.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 그거 경기 막 그 얘기 있잖아. 최고위원 자격에 선수로 뛰었잖아. 그만두고 뛰는 것도 아니고 막 그게 뭐 뒤죽박죽이야.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후보 구인 광고 내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을 너무 많이 바꿨어. 거기도 정신이 없어. 뭐 본인이 창당도 했었잖아. 뭐 당도 만들기도 네. 하고 막 아유 어디로 왔다 갔다 지역도 왔다 갔다 아유 모르겠어. 진심이 있는 건지. 이게 종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양양자는. 좀 유아 독전적 스타일 아니에요? 어. 네. 근데 여기가 네. 말발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네. 과거 네. 여성위원장 나올 때 네. 유은혜 아 당시 그때하고 의원하고 경쟁했었죠. 경쟁했는데 네. 양현자 네. 됐거든. 그때 맞아요. 전국구 맞아요. 팟캐스트 전국구에서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각각에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하면서 물어봤어. 말을 굉장히 현란하게 하더라고 양현자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삼성 다닐 때 그 교육연수 쪽에 강의를 자기가 많이 했대. 그러니까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네. 대중의 언어를 잘 사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양자가 좀 홀리는 재주는 있어.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도체 갖고는 택도 없다. 그렇죠. 교통 그게-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도 네. 아까 또 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돼. 자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다. 네. 추미애는 대신에 오세훈과 정원호 요 부분은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훨씬 더 인물도 낮고 앞서 있습니다만 이 인물 대결로만 가는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냥 오세훈은 그냥 대선 후보 보수 그렇죠. 쪽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게 있잖아요. 정원호 후보가 훨씬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잘 거기까지는 연상을 못 하거든. 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세력 대결, 음. 국민의힘 책임론 그렇죠. 세력 대결을 이재명 정부를 업고 그렇게 영리하게 맞습니다. 가는 것도 네. 필요해요. 인물 대결로만 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정치적 메시지들을 정원호 후보가 잘 하실 적절하게. 겁니다. 적절하게 하실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추미애 의원이 오늘 경공에 출연했던데 네. 후원의 앱잡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가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 우리 후보님께 많은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은행 24243704013550 추미애 후원회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영남권에서 효자노로 쓸 톡톡이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재수가 굳건히 버텨주면 하정우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런닝메이트 성격을 띠고 있고 네. 전재수가 버텨줘야 경남과 울산도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축은 불경의 축은 부산이거든 지금.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부산에 올인하다시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HMM 그 회운회사 네. 또 이전 이전하잖아요. 네. 저 결정이 된 거고 사실상 회사법원도 회사부 아. 회사법원. 법원 그렇죠. 네. 법원도 네.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집권 2년도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잖아. 집권 아직 되시자마자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요. 일년도 안 되시자마자 되고.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하겠다. 이전했어요. 이전했어요, 진짜. HMM 하겠다. 하고 약속 있어요. 지켰습니다. 네. 회사법원 이제 또 기한이 있지만 네. 그것도 이제 곧바로 조치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지금 해양 관련된 과들 있잖아요. 대학 네. 중에 그 전재수 의원 나와서 후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몰리고 몰리고 거예요. 있어요. 네. 그게 그만큼 해양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청년들 떠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선 학생들이 대학에 또 관련된 과에 가고 그 과에 나온 학생들이 또 부산에서 일자리를 잡고 그러면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산, 대구, 영남 쪽이 다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맞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이 또 네. 전망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이게 그게 또 대구도 똑같은 현상인데 대구는 어쨌든 좁혀질 겁니다. 그러나 네. 김부겸 후보가 일당백이기 때문에
믿죠. 아, 일당백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거운동 달인이냐. 네, 저 진짜 사실 유튜브 요즘 열심히 좀 챙겨서 보고 있는데 진짜로 대구는 험지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막 면전에서 욕하고 네, 막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지 말고 꺼져라 왜 나가! 막 이러면서. 술맛 떨어지게 막 이런 식의 그런데도 야지를 놓잖아. 그분들을 다 품고 그러지 마이소 막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저거 쉽지 않거든요. 면전에서 저렇게 하는데 후보로서 제가- 역할하는 게 진짜 쉬운 역할 아니다. 저 처가댁이 대구잖아요. 저 같은 게 대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번에 예. 장모님 팔순 때문에 네. 엊그저께 이제 대구를 다녀왔는데 예. 제가 처음으로 우리 장인어른한테 김부겸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예. 네. 김부겸 괜찮지 그러시더라고요. 어. 대령 예편하신 분이거든요. 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이가 못 맞다했구나 민주당이 있어서. 사위만 괜찮았어요. 사위만. 사이가.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도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괜찮다고. 이건 의미가 있네. 대구도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네. 김부겸의 최고의 선거 전략이 뭐냐면 대구의 현실 지금 네. 간절하고 절박한 이 현실을 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내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는 네. 거. 야 대구 이래서 되겠냐? 네. 우리 진짜 힘들잖아. 청년들 미래 네, 없잖아. 없고. 그리고 AI 뭐 신재생 한다는데 우리 저기 정치인들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그렇죠. 대구 경북 통합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갖고 이렇게 된 거 네. 아니야? 막 이런 대구의 상황을 선거 국면에서 최대한 드러내도록 그렇죠. 말하는 거. 네. 수면이 만들어내는 다 거. 떠오르게. 네. 그게 김부겸의 선거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아마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또 계속 정기적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조국 대표에 대한 최욱 씨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본인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 민주진영의 분열의 소재로 쓰이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최욱 씨가 또 매불쇼를 통해서 또 소중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온 점이 있고 그거를 신뢰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소심하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조국 대표 걱정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게 뭐 매불쇼에 출연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뭐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뭐 이럴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가 많은 채널이다 보니까 거기서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들 잘 감안해서 이 선거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제 형평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 잘 판단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삼범님께서 최욱님은 조불쇼 논란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고 또 워낙 또 노이즈를 많이 일으키고 사실상 댓글로 방송을 방해하다시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욱 씨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지난번에 제가 매불쇼를 하러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경선 결과가 거의 나오고 소위 친명팔이 하던 사람들이 다 아웃되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댓글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매불쇼의 댓글창이.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과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 면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댓글창이 실제로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때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면서 일방적인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면서 댓글창을 채워버리는 어지럽히거나 더럽히는 노력을 하는 움직임들 쭉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신기한 일이고 꼭 그런 생각을 가져서 와서 그런 의견을 남겼다라기보다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득을 노리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준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또 그거를 반증하는 사례들이 자꾸 생기니까 앞으로도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저기 뭡니까 우리 황희두 이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준동해 왔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책도 내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 정부도 좀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인제 그 마각이 드러날 시간이 머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방 뿌리가 드러날 거고 예전에 뭐 소위 십자가 알바단 그 시발단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리가 없고요. 또 지금 민주진영의 일원이라는 거를 참칭하면서 그 댓글이나 방송이나 여러 수단을 통원해 가지고 분탕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20%는 아니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 없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 20%는 항상 존재하는 거라서 그냥 자연 현상 내지는 백색 소음이다 생각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다수의 지배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행복한 것으로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함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